월세를 살고 계시는데 월세가 이제 150만 원이에요. 월세 1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한 5억 정도 되는 뭐 아파트나 빌라를 갈 수 있는 돈이에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도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사연 좀 같이 읽어보고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일단 제목이 평생 월세살이만 이라는 제목이고요.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연을 읽어드리면 21살 대학생이 있는 싱글맘입니다. 평생 월세살이만 하여 매달 월세 때문에 남들처럼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살다가 지금은 나이가 꽉 차 52세에 나도 빌라라는 곳에서 살면서 미래에 투자성도 있는 곳에서 쉴고자 하고 싶어요. 유튜브로 닥터 부자아빠의 설명을 듣고 공부도 도움이 되고 희망이 있을 거란 생각에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저는 생애 최초이며 가진 돈은 1억 정도입니다. 옛날에 개포동에 산 기억이 있어서 이쪽에 직장도 가까워 빌라를 매매하고 싶은데 방법은 있을까요? 지금도 월세에 거주하고 있어요. 치매 어머님을 모시고 월 1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어요. 연봉은 3천 정도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약하여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 가능한지요?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희망이 될 듯하여 글을 보냅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제가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월세를 계속 사시는 것보다는요. 정리를 좀 해가지고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보면 나이가 지금 52세시고요. 3인 가족이죠. 대학생 자녀가 21살 성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좀 몸이 편찮으신 어머님까지 좀 모시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연봉은 보면 3천 정도이고, 근데 월세를 좀 부담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월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자기 자본 현금은 한 1억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월세를 살고 계시는데 월세가 이제 150만 원이에요. 보증금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가지고 보증금이 얼마가 껴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15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걸 단순하게 좀 산술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월세 1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나 빌라를 갈 수 있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금 1억이 있지 않습니까? 1억 가지고 나머지 4억을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생애 최초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월세 150을 내고 사는 것과 같은 어떤 부담이 되거든요. 그 계산을 제가 좀 해드리면은요, 만약에 이제 4억 대출을 우리가 받는다, 4억보다는 좀 적게 받는 게 부담이 덜 되시겠죠. 최근에 나온 금리를 좀 더 계산해보면은요, 금리가 최근에는 3% 후반대까지도 좀 떨어져 있는 1금융권에서 그런 대출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40년 이렇게 원리금 상환으로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얼마 정도 되냐라고 보면은 원금이 한 36만 원 정도 납입을 하게 되고요, 이자가 123만 원 정도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 달에 159만 원이잖아요. 지금 어차피 월세를 우리가 15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이 월세 15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집주인한테 다 주는 거고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나 혹은 투자성이 있는 이제 빌라를 사게 되면 나는 1억 정도는 있으니까 1억 자기 자본하고 4억 정도 이하를 대출 받았을 때 이 정도 금리면은 한 달에 부담이 되는 원리금 상환액은 한 150만 원대 후반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금 36만 원도 있으니까 36만 원 사실 저축을 하는 금액이 될 거고, 실질 이자 같은 경우는 123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월세로 계속 사시면 안 되고 집을 지금 매수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 이제 생각하신 것처럼 자본이 넉넉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디 월세 살면서 또다시 작은 자본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넉넉한 자본은 아닌 것 같아서 거주하고 같이 투자로 볼 수 있는 지역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갈 건지에 대한 얘기죠.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개포동 빌라를 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직장이 개포동하고도 가깝고 예전에 개포동에 산 기억이 있어서 개포동을 보신 건데요. 개포동이 충분히 이제 좋은 지역은 맞는데, 개포동 빌라를 제가 지역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좀 투자성이 있는 거는 5억이 훨씬 다 넘어갑니다. 6억씩 하거든요. 그리고 모아타운 추진 중에는 있는데 이게 언제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포동 일대 빌라를 가는 거는 자본도 부족하긴 하지만은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연세도 좀 적은 나이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보면은 좀 더 실거주성이 좋고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좀 보셨으면 하는 지역은 한 5억 이하, 그죠? 담보대출을 내가 4억 이하 받고 자기 자본을 1억으로 썼을 때 5억 이하의 아파트가 어디가 좋겠느냐라고 보면은 서울에도 보면 한강변에 그 중심지죠. 나름 그래도 한강변 벨트를 끼고 있는 중심지에 속하거든요. 한강변에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저평가에 해당하는 아파트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수가 넓진 않아요. 이제 소형평형이고 방은 한 2개 정도 되니까 비록 이제 불편하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투자성이 제가 봤을 땐 미래 가치가 좀 높아 보인다. 그런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 가양동 일대를 전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양동 일대. 가양동 일대도 단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강변에 있는 가양동 아파트니까요. 언급을 해드렸어요. 현재 시세가 5억을 하지 않아요. 금매 가격으로 보면은요. 이게 전고점이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한 6억 후반까지 이렇게 갔었다가 지금은 한 4억 후반까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자산을 좀 더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룸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얘 미래 가치까지 좋다 보니까 이렇게 거주하고 투자로 보기에 저는 5억 이하 아파트로서는 매우 좋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 뭐 직장의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양동 일대가 좀 출퇴근하기가 좀 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지역을, 좀 반대편 되는 지역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지역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냐. 성남을 한번 보죠. 구성남에도 보면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신축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21년도에 입주한 단지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신축이잖아요. 이제 신축이고 세대수를 보면 적지도 않습니다. 한 7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방이 2개 정도 있는 17평에서 18평 정도 되는 그 단지가 전고점이 여기도 한 6.5억이 넘었던 단지인데 지금 나오는 시세들을 보면은 한 4억 8천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실거주하면서 전고점 회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주 물량이나 입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빌라에 대한 언급을 좀 계속 하셨잖아요. 빌라에 내가 거주하면서 좀 더 투자성을 좀 높이고 싶다, 뭐 그런 욕심이 있으면 빌라도 좀 언급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짧게 한번 언급을 드렸던 지역이긴 한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사당에 보면 5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속도가 좀 빠릅니다. 속도가 좀 빠른 데를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단계죠. 금액을 보면 작은 빌라가 이제 4억대 후반 정도 한다. 거주 여부성에 대해서는 한번 물건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단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자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개포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모아타운 예정지이고, 굳이 뭐 예정지를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아주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포보다는요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용산도 보면 5억 이하인데 일반적인 빌라는 없고요. 근생 빌라는 있어요. 근생 빌라. 근생 빌라가 내가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이 나오지가 않는데 지금 보면 생애 최초이시고요. 주택을 취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생 빌라의 작은 지분을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는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보면 구조례도 있고 이제 신조례도 있는데 여기는 구역 지정이 아직은 된 데가 아니다 보니까 신조례를 따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임박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뭐 몇 곳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상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경험과 지식이 조금 있어야지 그 물건을 좀 보고 그 중에서 좀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 근생 빌라도 입주권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난이도가 좀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생애 최초이고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실거주까지 좀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은 1번하고 2번의 선택지 중에서 본인 직장 위치 그리고 지금 편찮으신 노후 부모님을 좀 모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금액대가 저는 더 하락하긴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고점 대비 입이 많이 떨어졌고 미래 가치도 좋고요. 구성남에 있는 작은 평형이지만 이 신축 아파트가 만약에 신규로 분양한다라고 하더라도요 2 이상의 분양가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점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기 때문에 1번하고 2번 선택지를 좀 우선 해가지고
정도 빠르게 좀 결정하셔가지고 거주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남한테 150만 원씩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요, 내 집을 취득해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고 좀 편안하게 거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